네, 농번기가 다가오지만 농어촌의 일손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심각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실태는 어떤지, 대책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 연결해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제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또 출발 무더기 아침에서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실 농촌은 일손은 농촌에서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번기철이 되면 우리 도시에 있는 잉여 노동력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크게는 외국인 농업 노동자가 한 70%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일손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오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곳곳에서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래서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촌에는 이제 농촌 인력만 가지고는 농업을 버틸 수가 없는 형편인데 주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한 70% 된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용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농업 이제 잉여 노동력들이 농촌으로 좀 오고 있는데 이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동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해서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도시민들이 이제 농촌에 와서 일손을 좀 도와주고 뭐 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워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오도 사실은 농업 이게 능력에 일손의 능력도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요. 또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중 삼중고에 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중 삼중고에 허덕이고 계시군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히나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 인력 이제 일손 부족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그 정부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가요? 사실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허가 절차를 밟아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더 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고요. 지금 이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 정부에서 허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이 있거든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제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간 동안 외국 근로자를 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도 또한 현재는 코로나19에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남에는 4개 시군이 신청을 했거든요. 고흥이 50명, 나주가 13명, 보성이 8개, 장흥이 50명으로 신청했는데 현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이 고질적인 농번기 인력난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으로 해서 좀 해소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어려워진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을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자체가 어려우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래서 고유지책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합법적이지 않은 분들을 고용하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분들의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 노동자가 사망하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분들 나름대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는 거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어렵게 농촌 일손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농민도 이제 줄어들었고 신청을 해도 이제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뭐 방법이 없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저는 이것은 농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 주요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통해서 가격이 좀 보장되고 또 법으로 제정된다면 생산비가 보장되고 그런 과정에서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를 좀 느끼고 있는 이때
우리도 식량 주권을 위해서 식량 자급률을 또 법제화시키고 이렇게 대책을 나온다면은 실제로 도시에 많은 잉여 인력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겠나. 현재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오지 않는 것이지. 예. 뭐 농촌이 잘 살고 그러는데 오겠습니까? 예. 안 오겠습니까? 예. 네.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신청 조금 더 이야기를 이제 여쭤보면, 예. 만약에 이제 그럼 전혀 안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이라도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혀 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도 코로나 검사에 2주간 관련이 있고요. 2주간 그러면 이제 들어와도 자가격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근데 이 비용을 또 예. 우리 농민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인당 한 140만 원 정도 비용 발생하는데요. 예. 이걸 우리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고 또 교육하고 검사하는 이 시간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국인 또 농업 노동자들은 또 그 기간에 또 인건비를 또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들어오기도 어려운데 설령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자가격리 비용 140만 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뭐 이게 인력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런 이제 인력 부족 심각한 상황 알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할까요? 제가 봐서는 요즘 농업 정책을 보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농어촌 이제 비자 문제 등으로 국내에는 체류 중이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농어촌 취업을 허가했다 뭐 이런 보도도 봤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나요? 그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잠깐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오신 분들이 4대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합법적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어촌에는 정박형, 체류형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다 김양식이나 미영양식 이런 데는 많이 그렇게 쓰는데 농촌은 계절상 1년 내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은 계절형으로 하는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정비 농업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비만 올라가는 뿐이지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노동자들도 계절형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정박형, 체류형 뭐 이렇게 이제 노동자가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촌에서는 계절형이 많고 어촌에서는 정박형이나 체류형이 많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인력소에서 많이 또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는 그래서 마늘 심는 시기가 있는 거고 또 양파 심는 시기가 있는 거고 또 배배기 작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일손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이고 어촌은 계속 1년 내 김양식을 하더라도 1년 내 농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바다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체류형이 많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4월이 제일 바쁜 시기인가요? 이제 이미 경칩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녘에는 이제 트랙터로 농가리가 한참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걱정이 많죠. 나머지 이제 밭작물에 대한 일손이 사실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밭작물에 대한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밭작물이라고 하면 작물이 어떤 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당장 씨앗을 들여야 될 과정에서 배추 모종을 보더라도 실제로 일일이 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밭에는 씨앗을 심는다든지 또 고추를 심을 때 고추 모종을 일일이 또 일손으로 심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밭작물이 피해가 많고요. 노는 이제 그나마 기계로 하지만 밭작물은 여전히 좀 기계화가 좀 덜 돼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지금 이제 농번기철이 다가오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와서 농사를 도와주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 됐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당장에 뭐 대책은 있을 수 없을까요? 현재의 대책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거 좀 규모를 축소하든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뭐 농민의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좀 머리를 맞대서 좀 타개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 재난지원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른 업종 못지않게 이제 농업 역시 코로나19로 뭐 피해가 크다고 들었는데 그 우선 어제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농민들이 4차 재난지원금에 제외됐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는 뭐 민주당이 여당이나 뭐 대통령께서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가 합의하면 예. 농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 또한 말씀이 또 선별적이에요. 업종에 한정되고 예. 뭐 3,000평 미만 농가에게 지원하겠다는데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별하면 되지 않고요. 전 농민에게 전체 농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제 대통령 말씀은 이제 일단 검토해 봐라고 했는데 그 업종별 선별 가능성 그다음에 3,000평 이상 농가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3,000평 미만 농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3,000평 있는데 미만 농가, 예. 사실은 재난과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는 우리 대농가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예. 대농들이 70%가 다 임차농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도 다 계산하고 나머지 사실은 30% 남는 게 이제 이익인데 예. 이게 작년에 유례 없는 그 긴 장마 그리고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딸만 보더라도 30%가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와야 될 이익금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의 40%, 그다음에 임차료의 30%, 그러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별로 할 게 아니라 전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제 화훼농가나 뭐 학교 급식에서 피해를 본 쪽에 주로 지원할 뭐 걸로 보이신가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겁니다. 꽃을 파는 우리 소상공인에는 재난지원금을 2차, 3차 지급했고요. 예. 근데 화훼농가에는 지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마늘, 양파를 판매하는 또 업자 도매인들에게는 또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마늘, 양파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그러면서 또다시 이걸 또 분리하겠다는 건 정부의 너무나 탁상 행정이고 그래서 전 농민에게 반드시 좀 지급하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농민에게 지급을 해달라. 일단 농민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예. 뭐 가능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그 LH 지금 사태 LH 직원들이 지금 투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투기의 대상이 지금 사실 농지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여론 관련 관리 감독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될 LH 직원들이 오히려 그 정보를 갖고 그 농지를 투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걸 농지를 투기하게끔 사실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망에 들어오던 유혹을 하게 하는 게 농지법을 개정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이번에도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계획서? 그렇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게 다 허위로 제출한 거죠. 그다음에 그걸 조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NH 직원의 집단도 대상이 되겠지만 요걸 개선하기 방법은 농지법을 다시 한번 봐서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실제로 경자 유전 원칙을 다시 한번 지킬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농지로 이용하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겠네요? 그렇죠. 전수조사 다 해야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법을 다시 바꿔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더 이상 이런 투기바람이 불지 않겠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이탈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의 광주전남연맹 김선호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